자, 해치 먼저 설명드립니다. 해치.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속성 중에 스케일하고 각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et origin을 이용해서 원점의 위치를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치. 자, associative가 있네요. 이거 array 할 때도 associative가 있었습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rectangle, array, rectangle. 여기 associative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associative 있죠? 맞습니까? 네. array 할 때는 associative를 꺼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관 배열입니다. 아이템과 아이템을 서로 연관 지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array에 associative를 주면 불편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associative가 켜진 상태로 클로즈가 돼버리면 이렇게 배열이 수정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작업하는 건 뭐예요?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해치는 연관 해치가 돼야 됩니다. associative 해치가 돼야 돼요. 차이가 뭐냐면, 자, 똑같은 거지만 제가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해치. 이번에 associative를 끄고 만들었습니다. 왼쪽은 연관 해치고 오른쪽은 일반 해치입니다. 자, 경계를 이동해 보죠. 어떻게 되나요?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경계로 가도 해치가 재계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도 혹은 경계가 이동되어지면 해치가 재계산돼요. 이게 연관 해치입니다. 그런데 일반 해치는 안 돼요. 해치 재계산 안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어느 쪽이 편해요? 왼쪽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치는 연관 해치를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치하고 아우터 아이슬랜드 디텍션하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경계를 제가 밖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해치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죠. 자, 이때 제가 원하는 건 이 부분만 다른 해치를 넣고 싶습니다. 또는 이 부위만 해치의 크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작업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별로 해치를 다 분리해 주는 겁니다. 분해하는 게 아니고 경계별로 이렇게 해치를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치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혹은 해치의 각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해치가 두 개가 분리가 돼 버렸죠. 경계별로 해치를 분리하는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렉탱글, 서클, 다시 한번 렉탱글, 서클, 다시 한번 렉탱글, 서클. 경계 안에 경계가 계속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럴 때 해치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해치, 자, 솔리드로 바꿔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경계는 다 찾아줘요. 이렇게 경계는 다 찾아줍니다. 자,
여기 옵션에 보시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을 누르면 네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멀 아이슬란드. 이게 노멀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 경기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 경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갔다 하는 거를 이게 노멀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바깥쪽 경계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얘가 기억을 못하네요. 왜냐면 아우터 아이슬란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그노어 경계 무시하기. 이렇게 경계 무시하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노멀로 놔보기도 하고, 자, 아우터로 놔보기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리무브 셀렉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경계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계를 제거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혹은 add 셀렉트로 이렇게 얼마든지 경계를 내가 재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리무브와 셀렉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리무브를 누르면 이렇게 경계가 빠지고 셀렉트를 누르면 경계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쓰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글꼴을 만들고, 두 번째로 글씨를 쓰고, 세 번째로 글씨를 수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글꼴을 만들고, 글씨를 쓰고, 글씨를 수정하고. 원래 명령어가 3개였습니다. 텍스트가 있었고 디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텍스트가 있었는데 텍스트하고 디텍스트하고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명령어가 이렇게 둘로 정리가 됐습니다. 텍스트는 한 줄 쓰기고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고딕체를 쓰세요. 설계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는 글씨체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딱 성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뭐 궁서체 안 돼요. 궁서체 쓰시면 안 돼요. 뭐 손을림체 쓰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도면은 무조건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사용하세요. 이 두 번째 원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미 성문화 돼 있어요. 도면은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성문화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고딕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글꼴을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성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 많이 사용하는 MS 워드,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은 조합형입니다. 그런데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역 더하기 더하기 이응, 그럼 뭐가 나오죠? 강이 나오죠. 자음, 모음, 자음 조합됐죠. 한글 창제에 잘 맞는 게 바로 조합형입니다. 어떤 거든지 그냥 쉽게 표현돼요. 다만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완성형은 뭐냐면 여기에 다 써 있어요. 단어가.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극이. 그래서 자음, 모음을 다 조합해서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문자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요. 있으면 표현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완성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옛날에 윈도우 95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전에는 도스를 썼어요. 도스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MS에다가 요청한 게 우리나라는 조합형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조금 아까 제가 그랬죠? 프로그램이 복잡하다고? 네, MS가 저지른 게 완성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꼴 4개를 넣어줬어요. 되잖아. 이거 써.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완성형을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글꼴을 하나 만들려면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걸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걸 하나씩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처음에 서체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폰트를 우리가 복사해서 쓰면 바로 연락 오죠. 너네 폰트 저작권 위반했으니까 벌금 물든지 폰트를 사든지 그러고 날라와요. 되게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저도 많이 받고 심지어 제 선배도 그렇게 해서 제법 많은 돈을 물어줘야 했었어요. 이제 그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걸쳐서 개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조합형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완성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완성형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 특수문자가 빠진 서체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MS가 준 게 4개가 있어요. 굴림, 궁서, 도듬, 바탕. 되잖아. 그리고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어떻게 했냐면 이 4개의 폰트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폰트 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열면 이게 다 나와요. 그걸 다 바꿔서 개발한 거예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빨라져가지고 좋아져서 이제 쉽게 개발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단 말이죠. 초창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보시죠. 제가 참 재밌게 본 게 일동 막걸리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 경기도 포천에 가면 일동 막걸리가 있어요. 일동 막걸리, 이동 막걸리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20살 적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막걸리나 전통소주가 합법이지만 90년대 이전에는 그게 다 불법이었죠. 근데 그거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진 게 포천에 있는 일동 막걸리거든요. 포천에서 그래서 한동안 그 포천 막걸리, 그 일동 막걸리, 이동 막걸리 그러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포천도 이제 지금은 지자체별로 이제 막 만들어졌으니까 포천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서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채를 만들었어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서체를 많이 보급을 해요. 특징 있는 서체들을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도면에다 막걸리채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딱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글이 다 물음표로 깨져서 나옵니다. 저한테는 막걸리채가 있으니까 제가 오픈하면 막걸리채 쭉 끌려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캐드가 막걸리채인데 여기 없네? 그럼 몰라. 물음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면 교환하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면 교환하다 보면 한글이 다 물음표로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두 번째 바로 저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면 여러분들도 그냥 문제없이 오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저한테 물음표가 찍혔어요.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꾸면
한글로 다 변환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시죠. 바탕, 도둠, 궁서, 굴림. 이 네 가지 중에 고딕체가 딱 하나 있어요. 굴림체요. 굴림체가 고딕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서 나와요. 그럼 그거 서체 찾아가지고 뭘로 바꾸면 돼요? 굴림체로 바꿔요. 그럼 다 해결돼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제 이런 원리들을 아니까 실무에서 일할 때도 깨졌네. 그러고 그냥 바꿔버려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던 이제 저희 하청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쫓아와요. 과장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봐주세요. 그럼 찾아가지고 바로 쭉쭉 바꿔서 다 됐어요. 그리고 딱 주면은 역시 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면 돼요. 거꾸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 오픈했는데 한글이 다 물음표로 나와요. 어떤 건 한자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일본어로 나오기도 해요. 폰트에 따라 달라요. 그럴 때 뭘 쓰면 돼요?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굴림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한글이 다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원래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필요 없어요. 원래 필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토캐드가 개발됐던 당시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토캐드 개발했던 당시 컴퓨터가 제 기억에 하드디스크 32메가에 메모리 64KB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 386 컴퓨터 샀거든요. 그때 286, 386 요때 딱 넘어갈 때였어요. 되게 오래전이죠.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92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컴퓨터 샀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오토캐드 릴리즈 9을 설치를 했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32메가에 뭐 16KB, 32KB 엄청 작죠, 메모리가? 지금 봐서도 엄청 작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메모리에 작업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폰트를 지정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쓸 폰트,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글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얘를 굴림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내가 한글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누가 끌려오는 거예요? 굴림이 끌려오는 겁니다. 폰트를 다 메모리에다가 불러다 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 폰트를 싹 끌어다가 메모리에 등록시켜요.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래픽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폰트가 많이 필요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경로로 폰트를 한 100개 정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폰트를 다 설치해놨어요. 컴퓨터가 갑자기 확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질 이유가 없는데 느려진 거예요. 이게 왜 느려졌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폰트 때문에. 폰트가 메모리에 등록이 돼가지고 메모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 폰트를 나중에 지워봤더니 컴퓨터가 빨라지더라고요. 폰트 자체가 메모리에 등록돼서 쓰는데 옛날에는 메모리 자체가 작았단 말이죠. 이 폰트가 다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하나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다 불러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지정한 거 하나만 혹은 두 개만 이렇게 불러다 쓰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명령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스타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논테이트, 여기 어논테이트 탭 누르시면 바로 이 부분 글자입니다.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고 싱글라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멀티라인 텍스트가 M 텍스트고 싱글라인 텍스트가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자, 바로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얘가 스타일입니다. 또는 그냥 여기다 스타일 명령어 쓰셔도 돼요. 자, 뉴 버튼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글꼴을 만들 수 있습니다. new, 제가 이름을 HG라고 썼습니다. HG 단순해요. 한글이란 뜻이에요. HANGUL 한글이죠. 따서 HG 이렇게 쓴 겁니다. 선택을 하면
바로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 폰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리엘이죠? 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려봤습니다. 골뱅이 한글 나오죠? 골뱅이 한글 이렇게 다 90도 돌아가 있어요. 골뱅이 한글은 원래 골뱅이가 붙어있는 글씨는 세로 쓰기 운 글씨입니다. 세로 쓰기 운 글씨고 골뱅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Z자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골뱅이가 없는 글꼴이 나와요. Z자 아래로. A자 위에 있는 건 골뱅이가 붙어있고 Z자 아래 골뱅이가 없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 바로 얘네들을 쓰셔야 돼요. 제가 맑은 고딕을 써보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폰트 스타일이 나옵니다. 볼드, 이탈릭, 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폰트 사이즈 있네요. 이 폰트 사이즈는 안 건듭니다. 여기는 안 건드려요. 건들면 안 됩니다. 여기다 폰트 사이즈를 넣어버리면 폰트 크기가 고정돼 버립니다. 폰트 크기가 고정이에요. 고정. 그럼 안 되잖아요. 고정되면. 그죠?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가 있단 말이죠. 폰트 크기가 이런 식으로.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이렇게 써요. 도면에 들어가는 건 간단해요. 자, 선의 굵기도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그죠?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도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이렇게 써요. 작은 글씨는 대략 1.8mm에서 3mm 사이를 쓰시면 됩니다. 너무 작은 거 쓰시면 안 좋아요. 3mm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3mm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mm를 쓰는데 보통 3mm까지 쓰지 않아요. 오토캐드는 2.5mm가 표준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작게 써요. 한 2mm 정도로 작게 씁니다. 2mm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 계시는 작업반장님들이 싫어하세요. 작업반장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죠. 대부분 다 60대 초중반들이 많으세요. 근데 현장이 어때요? 이렇게 밝지 않아요. 물론 밝은 데도 많지만 어두운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 라이트 켜고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바꿔 쓰고 근데 글씨는 조그마니까 침침하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내요. 화내세요. 현장은 그냥 직설적으로 쭉 얘기하시거든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작은 글씨는 너무 작지 않게 쓰세요. 적당한 크기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2mm를 즐겨 썼습니다. 그럼 중간 글씨는 그 2배인 4mm. 그 다음에 큰 글씨는 그 2배인 6mm 혹은 8mm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2배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2배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4, 8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축척이랑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대 80도면입니다. 제가 전에 축척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실물은 1대1로 그리고 나머지가 커져요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글씨 크기가 2mm예요. 축척은 1대 80입니다. 그러면 글씨 크기가 몇 mm가 돼요? 160mm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대 80도면에 나중에 80분의 1로 줄이면, 그러니까 160을 80분의 1로 줄이면 글씨 크기가 얼마가 돼요? 2mm가 되는 거죠. 그걸 반대로 암산하는 것 뿐입니다. 중간 글씨는 4mm인데 1대 80이니까 320. 큰 글씨 8mm 썼어요. 그럼 64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면이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막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1대 60, 여기 1대 50, 여기 1대 40. 그럼 글씨 크기가 계속 바뀌겠죠. 그죠? 네, 근데 글씨 크기를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못 쓰죠. 네, 그래서 여기를 글씨 크기 고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스케일 값을, 크기 사이즈 값을 넣어버리면 글씨 크기가 고정이 돼요. 그럼 축척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내가 바꿔서 써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백워드. 여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보시면 돼요. 업사이드 다운, 글씨를 위아래 반전시키기. 백워드, 글씨를 좌우로 반전시키기. 그 다음 위드 팩터가 있고 오빌크 앵글이 있습니다. 위드 팩터는 장평입니다. 자간이 있고 장평이 있습니다.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걸 자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위드 팩터는 뭐냐면 자간입니다. 아니, 장평이에요, 장평. 글자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 이걸 장평이라고 해요. 특히 이 가로 비율, 이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글자가 이렇게 폭이 넓어지게 나오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좁은 글씨가 돼요. 미리 보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0.5 그러면 폭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안 써요. 그 다음 오빌크. 오빌크란 뜻은 기울기란 뜻입니다. 기울어진이란 뜻이에요. 기울어진 각도를 오빌크 앵글이라고 합니다. 15도 주면 글씨가 15도 기울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탈릭체 같이 쓸 때 쓰는 겁니다. 얘도 안 써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어플리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set current text style H0 되어 있죠? 제가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set current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뀌었을 겁니다. 자, 클로즈. 제가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리고요. 반지름 20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지름 표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아메타. 이렇게 글자 깨진 거 보이시나요? 파이기호 깨진 거 보이시나요? 그죠? 원래 여기 파이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네모나게 나왔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45입니다. 이번에는 HG입니다. 다시 여기가 텍스트가 네, H0. 파이기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모든 폰트가 다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폰트가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굴림 있죠. 굴림이라는 서체는 특수문자를 전부 다 지원하는 서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일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서체 중에 하나가 굴림이고요. 요즘 나오는 서체들은 특수문자를 다 잘 집어넣더라고요. 중간에 나왔던 서체들 중 일부는 특수문자가 빠져있는 서체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맑은 고딕도 마찬가지. 이거 MS사에서 만든 글꼴이죠. 맑은 고딕이. 우리나라 게 아닐 거예요. 자,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죠. 텍스트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텍스트 스타일 HG, 높이 2.5mm, 저스티파이 레프트. 자,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시작점 클릭하고 그 다음 글자 높이, 그 다음 각도.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써져요. 어떤가요? 여러 줄, 4줄 써졌나요? 근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다시 다 지워지는 거 맞나요? 분명히 한 줄 쓰기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여러 줄 쓸까요? 쓸 때는 여러 줄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엔터 한 번, 엔터 2번 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동하기. 한 줄로 다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 줄 쓰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다이나믹 텍스트라고 해요. 쓸 때는 그냥 여러 줄 써요. 그냥 막 수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명령어가 종료가 되면 이렇게 다 한 줄로, 다 낱줄로 분해가 돼 버립니다. 이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싱글 라인 텍스트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글씨 크기를 한번 바꿔보죠. 텍스트 위치 지정하고 글씨 크기 5mm. 자,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2.5mm. 어떤가요? 글씨 크기가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글씨 크기도 다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로테이트 앵글. 자, 글자 크기를 지정했습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로테이트 앵글이 나옵니다. 45도.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돌아가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할 때 엔터 2번 치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바로 문자 쓰기 종료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보통 텍스트 같은 경우 이 각도는 돌리지 않아요. 로테이트, 그 다음에 뭐 45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쓰지 굳이 텍스트에서 로테이트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글자 중에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그 특수 문자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C는 이런 파이 기호가, %%D는 이런 각도가, %%P는 플러스 마이너스, %%U는 밑줄, 아랫줄 긋기, %%O는 윗줄 긋기, %%K는 취소선 긋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특수 문자 6개고 그 중에 이렇게 3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보시죠. 텍스트 영도. 자, 지름 표시 %C 센터 마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 표시 %D 디그리. 그 다음에 공차 표시 %P 플러스 마이너스.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많이 쓰는 특수 문자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정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10mm짜리 라인을, 아니 30mm짜리 라인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텍스트. 자, 저스티피케이션이 먼저 나옵니다. 자리 맞춤이란 뜻이죠. 되게 많아요. 한 움큼 됩니다. 레프트 왼쪽 정렬, 센터 중간 정렬, 라이트 오른쪽 정렬. 근데 미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먼저 레프트부터 보시죠. 레프트. 자, 기준점 클릭하고 높이 2.5mm. 자, 왼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왼쪽으로 쭉 정렬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제가 선을 일부러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다시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이번엔 센터입니다. 중간 정렬. 자, 가운데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justify
라이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오른쪽 정렬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해보시죠. 자, 카피. 미들도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볼 겁니다. 텍스트, 저스티파이, 미들. 자,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센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문자 제일 아랫줄의 가운데, 여기가 센터예요. 바로 이 점이 센터입니다. 그런데 미들은 그게 아니고 이 전체 높이의 중간,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라인, 자, 50mm, 옵셋 8mm, 다시 라인, 옵셋 25mm. 자, 라인,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텍스트, 저스티파이, 미들, 날짜, 다시 도명, 아이고, 다시 도번, 이렇게요. 딱 가운데, 표에 딱 가운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미들은 바로 표를 작성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텍스트, 저스티파이. 이번엔 TLTC, TR, MLMC, MR, BLBC, BR입니다. 별다른 거 아니에요. TL, 탑 레프트, TC, 탑 센터, TR,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별거 아니에요. 자, 보시죠. TL. 자, 여기 클릭해 봤습니다. 글자 크기 2.5mm. 그 다음, 자, A, B, C, D, 아니, A, B, G, H까지만. 이렇게 네 글자만 써보죠. 그럼 맨 위쪽, 오른쪽에 걸린 거 맞나요?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탑, 센터. 가운데 걸린 거 맞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파이, 탑 라이트. 자, 맞나요? 맨 윗줄에 걸려 있는 거 맞죠? 너무 뭔가? 다시 봅니다. 미들 레프트. 자, 다시 봅니다. 미들 센터. 다시 봅니다. 미들 라이트. 다시 봅니다. 바툼 레프트. 다시 봅니다. 바툼 센터. 다시 봅니다. 바툼 라이트.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카피. 두 개만 복사할 거예요. 자요. 텍스트. 레프트입니다. 다시 봅니다.
미들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되는 것 같죠? 자, 다시 봅니다. 얘가 레프트예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의 위치입니다. 글씨는요, 글자는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탑 라인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탑 라인이에요.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베이스 라인부터 탑 라인까지 이 중간 있죠. 여기가 미들입니다.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이해되시나요? 자, 봅니다. 바로 이 탑에서부터 베이스 라인 이 중간에 맞습니까? 이게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들은 이 전체 높이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미들 센터하고 미들의 위치가 달라요. 한글은요. 한글은 같아요. 영어 소문자만 달라요. 이렇게. 영어 소문자 위치만 미들 레프트, 아니 미들 센터하고 미들의 위치가 달라요. 영어 소문자만. 차이점 이해되시죠? 네. 미들은 전체 높이의 중간이란 뜻이고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베이스 라인. 이 베이스 라인부터 전체 높이의 이 중간을 의미합니다. 이 중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 바툼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베이스 라인이 아니고 G자처럼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베이스 라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저 맨 아래 라인이 바툼 라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영어 대문자는요. 베이스 라인하고 바툼 라인이 같아요. 미들 센터하고 미들의 위치가 같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베이스 라인하고 레프트 센터 라이트하고 똑같아요. 미들 센터하고 미들의 위치가 같습니다. 다만 영어 소문자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쭉 써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2.5 네,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얘를 복사했습니다. 텍스트 justify 보시면 여기 align이라는 게 있고 fit라는 값이 있습니다. align 베이스 라인 지정하고 엔드포인트 지정하면 됩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자유롭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길이만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단어의 수에 따라서 글자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글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딱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얼라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피트는 문장 전체의 길이와 높이까지 지정합니다. 높이까지 지정해 놓으면 장평이 조절이 돼요. 이렇게요. 폭이 넓죠? 근데 글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고정되어 있어요. 높이가 고정되어 있죠? 대신에 장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얼라인과 피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m텍스트는 솔직히 할 거 없어요. 여기 글꼴 스타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요. 글자 크기가 몇 개 안 되죠? 지금 썼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왜 글자 크기가 안 나올까요? 다시 말하자면 글자 크기는 축척에 따라서 그 크기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1부터 이렇게 쭉 적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 글자 크기 바꾸세요. 이거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글자 크기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다가 축척에 맞게 글자 크기 바꿔서 쓰시는 거고, 자요. 여기 폰트 끌려온 거 보이시나요? 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굳이 스타일을 안 쓰고 다이렉트로 폰트를 가져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볼드, 이탈릭, 언더라인 있고, 여기 저스티파이 자리 맞춤 있고, 그리고 여기 심볼 보이시나요? 여기 특수문자 보이시나요? 맨 위에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센터 마크.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almost equal, 대략, 뭐 이런 거, 각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시들이 쭉 있습니다. 다 썼어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금방 들어갑니다. M라인은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이죠.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라인은 많이 쉬워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서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오스냅도 좀 하나 알아봐야 되고요. 자, 인서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인서트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글자를 삽입한 점, 예를 들어서 텍스트,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레프트. 자, 클릭하고 2.5mm. 자, 선을 한번 그려보죠. 라인. 이때 인서트라는 오스냅을 이용해서 글씨를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인서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텍스트. 자, 이번엔 탑 센터. 글자 높이 2.5mm. 다시 라인, 인서트.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삽입된 포인트를 찾아주는 명령어가 인서트입니다. 나중에 블록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명령어 중에 블록도 인서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인서트, 삽입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는 오스냅이 인서트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그립 나오죠. 지금 딱 그립점에 일치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립점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폰트입니다. 폰트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윈도우 전용서 폰트하고 오토캐드 전용 폰트하고 두 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윈도우 전용서체라고 되어 있죠. 네, 뭐뭐뭐뭐.ttf, 즉 확장자가 ttf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트루타입 폰트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뭐mo.fon이라고 하는 이렇게 끝나는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얘네들은 어디 설치하냐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폴더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습니다. shx 파일입니다. 쉐입 파일이에요. 쉐입이라고 있습니다. 형태란 뜻이고 오토캐드 내에서는 빅폰트라고 있습니다. 빅폰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의 폰트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과 함께 폰트를 받으면 서로 설치하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폴더에 따로따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스타일. 자, 바로 여기. 자, txt.shx. 보이시나요? 일반적인 글꼴 사이에 이렇게 .shx로 끝나는 파일들이 있어요. 폰트들이 있습니다. 얘가 윈도우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누가 활성화되냐면 여기는 use 빅폰트가 활성화됩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오른편에 빅폰트가 이렇게 쭉 활성화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한글이 에러 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폰트가 안 맞으면 그래요. 두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 전용 소체를 팔아요. 그래서 그 전용 소체를 사다가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난감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난감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푸냐면 바로 여기 빅폰트에 보면 WH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있죠. 4개 있죠. 이렇게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봤는데 이게 여기에 사용되어진 폰트가 빅폰트예요. SHX로 끝나는 빅폰트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 4개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면 한글이 풀립니다. 한글이 복원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폰트에 에러가 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한테 폰트가 없어서 트루타입 폰트나 혹은 FON 폰트가 없어가지고 에러 나는 경우는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윈도우 폰트가 없어서 에러 나는 건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에러가 나는 건 이렇게 기본 txt.shx 있죠? 여기에 빅폰트를 체크하고 밑으로 내리시면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WH로 시작하는 이 글꼴이 한글 글꼴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해 놓고 어플리 적용 눌러주시면 한글이 다 바로 복원이 됩니다. 자, 유즈 빅폰트 여기 유즈 빅폰트. 이거는 이제 그 빅폰트의 의미를 따지자면은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영어 한 글자는 그 크기가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글자 크기가 비트, 바이트, 워드 이렇게 나가잖아요. 단위가. 네, 2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빅폰트는 그리고 한글이 4바이트, 4바이트예요. 그리고 이 빅폰트가 바로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예요. 그 글자 크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차지하는 그 메모리의 크기, 그 크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서체는 다 2바이트를 씁니다. 2바이트를 쓰는데 한글은 4바이트. 여기 나와 있는 빅폰트도 4바이트.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글자 크기가 크다는 뜻이에요. WH 4가지 중에 아무거나 네, 상관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테두리 글씨고 어떤 거는 그냥 일반 이렇게 글씨고 네,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서 써보시면 아마 금방 표시 날 거예요.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맑은 고딕으로 놓고요. 이번엔 자, 보통 우리가 실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 다시 말해서 방이죠. 여기 보시면 방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실 표시라고 합니다. 방에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한글로. 근데 여기서 지금 생략된 건 이겁니다. 자, 텍스트 2.5mm 예를 들어서 거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렉탱글로 이렇게 테두리까지 그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 주셔야만 실 표시가 제대로 완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m텍스트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justification, middle center, 거실. 자, 그 다음 컨트롤 숫자 1키를 누릅니다. 그럼 속성창이 뜬다 그랬어요. 선택하고 나면 바로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 no로 되어 있죠. 얘를 yes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그립을 이용해서 그립을 클릭해서 크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사각형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m텍스트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요 분해. 익스플로드죠?
그러면 이렇게 m텍스트가 아니고 텍스트로 바뀌게 되고 얘는 렉탱글로 그냥 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m텍스트는 분해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m텍스트는 분해하면 텍스트가 돼요. 그러면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꿀 방법은요? 당연히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네, 바로 여기요. 제가 적어놨죠? text to m텍스트라는 명령어. 바로 저 명령을 이용하면 텍스트가 m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띄워봤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텍스트 to m텍스트.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꿔주세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죠. 줄바꿈이 적용이 안 됐어요. 줄바꿈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잖아요, 줄바꿈이. 그죠? 이거 줄바꿈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편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편집하는 명령어는 텍스트 에디트입니다. 위에 제가 명령어 적어놨어요. 네, 여기. 어디 갔냐? 커서가 안 보인다. 여기 있다. 여기 텍스트 에디트 보이시죠? 글씨 수정 명령어입니다. 근데 굳이 저 텍스트 에디트 명령을 안 쓰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바로 수정이 들어가요. m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자, 분해. 이거 텍스트죠? 더블 클릭. 텍스트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텍스트 에디트 실행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블 클릭으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m텍스트는 m텍스트대로 사용합니다. 보통 표를 그릴 때는 m텍스트를 더 많이 사용해요. 텍스트보다는 m텍스트가 훨씬 편합니다. 자, 보세요. 라인. 자, 80mm. 자, 라인 적당히. 옵셋 8mm. 자, 옵셋 80mm. 트림 옵셋 25mm. 자,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면, 자, 그리고 미들 센터에다 놓으면 어때요? 금방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또 하나. m텍스트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요. 탭 기능이에요. 보통 우리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보면 여기 상단에 줄자가 있고 거기에 탭 기능이 있죠. 네, 이 탭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탭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글씨가 요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들 레프트로 놓으면 왼쪽 정렬이 금방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릴 때는 텍스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세요.